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이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전국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청년분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 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청년들께 어떻게 하면 다시 꿈과 희망을 찾아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 노력 변함없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정, 정의, 요즘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절망하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사회를 지금 현재 이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우선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입니다만 또 지난주에는 학생분들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등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들 서로 의견들 경청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는 일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모임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청년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의, 공정, 공평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특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만큼은 제가 앞장서서 꼭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불공정, 특혜가 만연된 그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학생분들, 취준생들, 그리고 청년분들 진솔한 생각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 없는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공학 정규직 관련 청년들이 진짜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면에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요새는 최근에 양극 간의 대립을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갖냐 여기는 다른 쪽에서는 왜 여기서 공정한 방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식으로 왜 이렇게 정직원을 채용을 하냐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한 거는 무조건 중요하고 비정규직을 다시 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방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둘의 협의점을 가지고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같은 거는 또 뉴스 기사를 많이 보니까 원래는 자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변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저같이 일반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서 무슨 이유가 있었다라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청년들이 더 분노를 했고 또 결정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분노를 했던 거는 단톡방이 공개가 됐던 게 가장 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런 거짓 유포를 한 사람을 확실히 찾아내서 그 합당한 제발 이런 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좀 더 공정하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은 저는 지금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를 좀 더 정규직만큼 똑같은 비정규직이지만 그 대우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 다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복지 국가들 보면은 비정규직이어도 일단 시간당 임금이 높고 그래서 자기가 딱 일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만족스러운 기준을 충족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최저시급이 많이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최저시급만큼 물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으로만 일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조건 정규직을 늘린다기보다는 비정규직을
방식으로 일을 해도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장점이 있는 일자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대우를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원칙을 이렇게 정한 게 있거든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되는 일, 그리고 또 기업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을 이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그 원칙.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나 안정성, 그걸 높이는데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된다. 그게 두 가지였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기그 이코노미 아세요? 그게 그 마치 우버라는 그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타다 운전 기사분들처럼 자기 그 어디 한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자기 재능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래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시급한 게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대우를 잘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게 그쪽에 나라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그 동기도 굉장히 선의에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도 결과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이 더 많아졌어요. 이 정부 출범 전보다. 그게 시대의 흐름을 막기가 정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런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지금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화가 났어요. 그 기사를 접하고 약간 좀 감정적으로 화가 났는데 여기 계신 저희 청년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이제 좀 기성세대 분들이 지금 취업의 폭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시나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이 인천국제공항은 아니지만 다른 공단에 이제 취업 의사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엄청 눈이 높거든요. 그래서 도전도 하기 전에 약간 포기하게끔 의욕을 꺾어버릴 만큼 정말 눈이 높은데 지금 아무리 제가 뉴스를 몇 개 봤을 때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채용이 된 정직원과는 약간의 차별이 있긴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정직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노조를 형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들 위치를 점점 더 올려갈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점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실행한 것인지 정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좋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8년 전까지 대학 교수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방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도학생만 오다가 그 다음에는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그 다음에는 제 수업 듣지 않는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찾아왔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정말 제 아이 같은 나이여서 정말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저를 직접 찾아온 사람은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수많은 같은 학생들이 전국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나간 게 청춘 콘서트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정치인이 되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색안경을 쓰고 보다 보니까 진심 전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 나름대로 가진 고민이고요. 그 학생들 고민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법을 만들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던 청춘 콘서트 시절처럼 지금도 서로 그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로 그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임계장이 임시 계장이 아니고 그 임계장이 임시 계약직 노인장 약자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 노인 알바, 공공 노인 알바자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걸 보면 65세 이상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공기업 다니신 분들도 생활이 힘드니까 그 아파트 경비로 취직하면서 겪는 정말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저 너무나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면서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거의 우리 옆에서 곳곳에서 있는 그 수많은 임계장 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책 한 권이 마치 저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남성들도 지금 현재 그 직장 다니는 워킹맘들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지금 절박한 이 20대 그 청년들의 또 취준생들의 이야기들도 그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그래야 함께 해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20대 청년들끼리만 서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모두 다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다른 세대나 또는 뭐 정치인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 해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첫 번째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법을 찾는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